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요즘 정말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2025년 힘차게 달려보자는 의미로 특집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최영동, 박완필, 김대복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증시에서 가장 또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맞습니다. 가장 크게 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환율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자, 최영동 파트너님, 예. 25년 코스피 코스닥 예상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를 좀 해소하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투자 전략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뭐 전체적인 그림들을 놓고 봤었을 때 2024년도가 상당히 좀 뼈아픈 한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YTD 기준으로 코스피가 9%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1%가량 하락을 하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2025년도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외부 변수 그리고 내부적인 변수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성패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상당 부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12월 달에 들어서서 시장에 많은 부분들을 미치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죠. 뭐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지금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반영이 되는 게 환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1,48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흐름들, 그리고 1,480원대까지 올라가는 상승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뭐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워낙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쉽게 환율이 안정이 될 거라는 걸 예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 상단으로 1,500원대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수에 환산을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지수보다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어둘 수 있는 지수 때는 한 2250에서 한 네. 2300선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국내의 정치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1월 20일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뭐 그때 당시에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에 이 인수위 기간 동안에 시장에다가 전달했던 부분들은 어찌됐든 고관세거든요. 네. 이 고관세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약한 흐름들로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도 안정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비미국 국가들의 환율 부분들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상반기, 하반기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가장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700선에서 한 2,800선까지는 그래도 우리 국가의 뭔가 산업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상단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상저하고 흐름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완필 파트너, 네. 지금 코스피가 저점에서 5개월 넘게 지금 하락이 지속돼 왔는데요. 25년도에는 지수 예상 밴드나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제 좀 반전율에 입각해서 한번 이렇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잡아서 한번 대략 지수 밴드를 잡아봤는데요. 네. 일단 이 지수 밴드는 이제 그 반전율에 의거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 내지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자, 잠깐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최저점에서 이 지금 잡혀 있는 라인은 2,360이 이제 깨지면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적입니다. 네. 여기 이제 지지를 할 거라고 보는데 1분기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도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360이고요. 지금 최근에 그 이제 전기차나 이런 쪽에 가동률이 10%대까지 떨어져 있고 또 관세 여파가 이제 자동차 쪽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아무래도 1분기에 프로그램 메모리라든가 또 이런 이제 조금 그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 때문에 어려운 여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2,360을 이제 희망하는 어떤 지지 라인으로 지수를 잡고 있습니다.
저항 라인은 대략 2,863 정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찍었다가 이제 밀려버린 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반전율은 정확하게 이제 자신이 왜 거기가 저항이고 또 왜 거기가 지지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60과 2863을 일단은 이제 하나의 그 윗단과 아랫단으로 잡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라인을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지 그거는 나중에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이제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저는 반도체라고 봅니다. 이 반도체가 특히 이제 그 1분기에 우리가 뭐 가전 박람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삼성전자가 여전히 이제 그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밸류 체인에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아직 명확한 어떤 뉴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에 이제 그 아이폰이 새롭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장착해서 판매가 좀 증가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이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장착돼서 아이폰 16이 판매가 좀 증가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D램의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SIC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HBM 수요도 조금 더 범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애플의 어떤 판매 동향이 1분기에 이제 어떤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1분기에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블랙웰의 그 이번에 젠슨왕 네. 그 이제 앞으로 매출 전망치 블랙웰이 차질 없이 생산이 돼서 이 GPU의 어떤 이제 수요처가 뭐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완판 분위기인데 네. 잘 굴러간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 한 5월 정도가 중요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고객사의 재고가 지금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5월 정도 되면 조금 재고가 다운되면서 재고를 다시 쌓기 위한 수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약간 낙관론이고요. 좀 비관적인 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가 한 7, 8월 정도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저점은. 네. 그럼 5월에서 7, 8월인데 대략 이렇게 잡으면은 반도체 저점이 그때 나온다 했을 때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어떤 주장대로 한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1분기 초에 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모건 스탠이나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의하면은 1분기 말 정도가 주가의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 반도체를 이야기하냐면 삼성전자가 안 되면 삼성그룹 전체가 어렵습니다. 네. 삼성그룹 전체가 어렵다는 거는 뭐 삼성물산도 어려운 거고 그 밸류체인 하에서 뭐 디스플레이를 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나 삼성전기까지 그 전부 다 어렵습니다. 이게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점이죠. 근데 단 하나 이제 좋은 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각사들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모두가 다 ASIC를 이제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ASIC를 추구할 때 지금 뭐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이런 쪽에 물량을 소화하기도 힘든 대만 반도체가 그런 그 각 빅테크의 주문형 반도체까지 전부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인텔이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은 파운드리에서 어떤 추격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애플 인텔리전스에 의한 어떤 아이폰의 판매 증가에서 모바일 드램의 반전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IC의 어떤 증가에 따라서 ASIC도 분명히 HBM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수출의 어떤 반도체가 터닝 포인트가 나와야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거는 뭐 물론 좀 이렇게 좀 잘 되면 삼성의 부진, 반도체의 부진을 커버는 해줄 수 있지만은 그게 지수를 크게 차고 올라가기에는 좀 빠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서 범용 반도체가 어느 시점에 저점을 치느냐, 1월, 2월 정도냐 아니면 뭐 이제 이 지금 관세의 압박이 다 물러나고 1분기 실적 지나고 나서야 바닥을 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밴드는 아까 2,360에서 2,863 정도로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대우 파트너님.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금리 인하 관련해서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금리 인하가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어떤 전략과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글쎄 뭐 국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좀 오늘 이제 납회일인데 마음이 좀 짠한 이런 자리죠. 예, 사실은 이제
그 월봉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6개월 연속으로 빠진 게 딱 2번 있는데 글로벌 시장하고 디커플링 돼서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가는 길을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투자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마음 아픈 일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주가가 그 많이 빠졌다는 이유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안을 삼아야 되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환율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이런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그 1,470원의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3번째 높은 자리에 와 있는데 2번은 금융 위기가 있었고 3번째 자리에 와 있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네. 지금 1,47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코인 중에서요 스테이블 코인의 그 USTD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코인은 지금 이제 이 1코인에 그 1달러를 그 교환하는 이런 비율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우리나라의 그 김치 프리미엄으로 보면 1,5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지금 현재 1달러당 우리가 1,500원이 넘는 이런 자리에 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조금 막아서 지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저는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지금 시장은 뭔가 조금만 모멘텀만 주어지면 돌아설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인 리스크. 우리가 이제 폴리코노미라고 하는데 정치가 경제를 이렇게 흔드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이 역시 지금 현재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이게 그 금년도가 지나면서 내년도 초로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반전의 어떤 요소가 가장 먼저 될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이 매도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오는 이 시점이 되면 아마도 저는 이제 그 지금보다 더 이상 나빠질 거냐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내년도는 뭐 기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상고하저 이런 것보다는 상저하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 그래서 밴드는 2280 밴드에서 상단으로는 2750까지 가는 자리.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하고 전혀 다른 시장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피봇이 진짜 우리 경기를 한번 살려주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코스닥은 하단을 620, 상단을 820까지 보고 네. 저는 내년도는 기본적으로 물론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부터 매매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증시 전망과 함께 코스피 예상 밴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